영양분 부족과 질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수적인 요소 비타민 B1의 역할에 대해서 비타민 결핍 시에는 이것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타민 C도 필수적인 것이고 비타민 B1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비타민 B1 결핍증은 섭취 부족, 흡수 불량으로 생긴다. 이렇게 해서 암 같은 거 발생을 했을 때 이것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만성 혈액 투석 환자, 뭐 이렇게 만성 음주 이런 장기간 정맥 영양 공급 등에서 이게 부족할 수 있다. 흰쌀을 100ml를 섭취하거나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면 이것이 결여가 될 수 있다. 초기에는 불안, 두통, 피로, 허약감, 심장에 주로 작용한다고. 이거 부족하면 심장이 좀 약해집니다. 근력이 약해지고 심장은 많은 근육 활동을 하죠.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쉽게 피로해지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 같은 거로 인해서 그렇죠.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고 저 전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먹는 음식도 저는 그냥 생밥 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밥 드시라. 비타민 B도 몇 개만 먹으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먹지만 저도 잘 안 챙겨 먹습니다. 사실은 몸이 아플 때는 꼭 생밥을 먹습니다.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알면서도 챙겨 먹기 쉽지 않아요. 네. 심혈관계와 신경계 장애를 보이는 각기병이 나타나는데 심장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심부전증과 부종이 나타나. 신경계를 침범하면 근육통, 팔다리의 감각, 운동과 반사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그거 싸워가지고 이런 백미 중심으로 식사를 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비타민 B1 부족 때문에 근력이 약해져서 픽픽 쓰러지더래. 그럼 그 다음에 이걸 공급했더니 그런 문제가 없어지다. 해바라치기나 밤, 감자 등에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감자는 적극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돼지고기와 콩류도 들어가 있고요. 흰쌀보다는 통보리, 현미, 잡곡류를 섭취하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잡곡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저는 고혈압 환자에도 잡곡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칼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소금을 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몸의 근력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근력이 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잡곡 먹어가지고 남들이 꼭 안 먹는 챙겨 먹는 분들이 그렇죠. 건강 이상해. 잡곡을 전 안 먹습니다. 그냥 생밥 먹습니다. 생밥. 그냥 일반 그냥 밥 먹고 귀리도 좋다. 귀리도 되게 건강식으로 생각합니다. 귀리도 뭔가 좀 신선한 귀리 좀 수입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거는 냄새가 너무 쿰쿰하고. 그래서 저는 보리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몸이 차가워져서. 보리 음료도 안 먹습니다. 보리 음료도 안 먹고 몸이 차가워서 병든다는 거예요. 보리 종류를 일체 안 먹습니다. 뭐 과자는 어쩌다가 통보리 뜨는 것도 저도 먹지만 자주 챙겨 먹잖아요. 보리는 몸을 차갑게 해서 보리 새싹 드시는데 전 드시지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워진다. 그럼 만병이 생깁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몸이 차가워집니다. 몸이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비타민 밥 먹어라. 밤이나 감자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에 좀 약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생밥 먹어도 되게 감자를 생 걸로 먹기엔 좀 그렇죠. 감자를 익혀서 먹는데 참 더 좋아합니다. 저도 감자 고구마 같은 거 좋아하고 비타민 B1 거기 있죠. 근데 그러나 몸이 아플 때 치료할 때는 생밤을 먹어서 간의 해독까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밤이 치료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경우에 보통 잘 나타나고요. 수주일간 정제된 쌀만 먹으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인데 각기병인데 비타민 B1 부분이 무기력증이 생겨 심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심혈관계, 신경작용, 신경도 그렇죠. 좀 약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육의 펌프질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계통에도 문제가. 식욕이 저하된다, 체중 감소, 무기력증, 무감각, 단기 기억력 상실, 혼돈, 정신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거 좀 생밤 정신병 드시고 있는데 생밤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같은 걸 그냥 끓이지 말고 대출을 그냥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생밤하고 어떤 그 대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해서 제품화 시켰다. 그럼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저때 제가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추가루하고 대추가루하고 생강가루하고 생방가루를 섞어서 이것도 제품화 시켜도 제 기술, 저는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것을 특허출원 10개를 냈고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발표하는 것은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그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기인데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대추가루하고 생강가루 이렇게 해서 생방가루를 섞어, 생강은 익혀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섞어갖고 제품을 가루 형태로 드시거나 하시면 제 액상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저는 가루 형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신병 치료라든지 이런데 근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커피 가루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에도 좋아요. 파킨슨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당근과 생방, 강가루 이런 부분도 출혈 환자인데 저도 출혈을 할 때 이거 먹습니다. 제일 먼저 먹는 것이 당근하고 생밤입니다. 이것을 강가루도 먹고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해독에는 녹두와 진운 검은 콩과 생밤이 해독에 들어갑니다. 술 먹었을 때도 이것도 이제 제품으로 출시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로 도둑질해서 출시하는 정신병 치료에도 이거 그렇죠. 제가 엉터리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는 그 뇌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성격도 밝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피부도 좋죠. 생밤 이런 것도 근력과 정신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키도 비타민C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생밤, 키가루, 체다치주 이런 것들을 가루 이런 것을 공급하면 정신병 치료제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술 구조로서 밝히는 것입니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신병 치료제로서도 보조식품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율무하고 포도, 그 다음에 뽕잎이나 오드가루 이런 것들을 사과가루를 섞어주거나 여기다가 번데기가루, 소고기가루 섞어주면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피부 치료제, 그 화장품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거를 도둑질하셔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셔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기술 구조를 발표해서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발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강가루하고 마늘가루하고 양파가루, 대파가루, 생강가루를 익혀서 합니다. 저는 반드시 익힙니다. 이걸 가지고 그 구분 중에는 마늘이나 양파를 둘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건강 보조식품으로 사용해서 몸에 활력을 줍니다. 각종 살균과 몸의 회복에 좋습니다. 이것도 저도 없는 사실을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것을 관련 특허를 10개를 넣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실청하고 생강청 결합해서 변비치료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식품을 연구했고 관련 특허가 10개 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치료가 되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매실청과 생강청 이것도 변비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무화과가루, 부추가루, 사과가루 합해서 변비치료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강력한 변비치료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도둑질하셔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늘가루, 양파가루, 생강가루 이렇게 들어간 이 기본 것에 조리대 가루를 넣어주고 유자청에 커피가루를 넣었고 살균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따로 구성을 해서 조리대하고 유자청, 커피가루를 따로 구성해서 살균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이 됩니다. 저는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셔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를, 그래서 기술 구조를 발표하는 거예요. 의학도 산업으로 생각해서 제 기술 구조를 특허를 냈듯이, 특허 출원했듯이 기술 구조를 밝혀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과학 기술도 발표할 수 있고 의학 기술도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의학 기술을 발표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신경계 쪽 정신병에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근력이 없습니다. 팔다리 이렇게 약해지고 그래서 운동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심장 비대, 심장 부분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고 심부전, 부종을 동반한다라고, 몸에 있어서 약간 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손이나 발이나 감각 저하가 일어난다. 하지마비, 근육 손상, 하지마비도 생긴다. 안구 진탕 증상이 생기고 보행 이상이 생기고, 몸에 힘알이 없어서 보행 이상이 생깁니다. 혼수, 사망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약간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심장이 약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폐우리열, 심장 비대 이렇게 심장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근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예. 소금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 부족했을 때도 근력이 약해집니다. 비타민 B1이 쌀을 갖다가 이렇게 정제를 해서 하다 보니까 깎잖아요, 백미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밥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귀리도 좋다. 생밥 추천, 강추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보행실조증, 근육마비, 근육이 약해지니까 보행실조증이 나오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정신병 등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이래서 정신이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대추하고 생밤을 결합해서 정신병 치료제로서 이렇게 하거나 정신과 육체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서 판매를 했을 때 제 기술 구조로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추, 그다음에 대추하고 대추 야자 열매를 섞어 가지고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수면제로서 보조 수면제죠. 저게 작용할 수 있게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약으로도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대추하고 생강, 생강가루를 섞어가지고 몸의 근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가루 형태로 해서 판매를 해서 액상보다는 가루 추천합니다. 네. 유럽인은 신경계 이상이 많은 게 각기병이 많다고 합니다. 정신병에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인은 심장 쪽에 주로 많고 유럽인은 신경계 이상, 정신과 쪽으로. 베르니케 뇌병증은 사망률이 10%라는데 이게 어쨌든 그렇답니다. 이게 서울대병원 자료 같은데, 이게 서울대병원인 자료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계통이 부족하면 정신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다뤄도 될 것 같고요. 전문 의학자가, 그렇지, 전문 의학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 다 까먹거든요,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 까먹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다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약초에 대해서 특허를 10개를 출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치료돼요. 치료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안 줄까? 비타민 기결핍 중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B결핍이 있어야 되면 이게 비타민 B가 이제 부족하면 전 그냥 감자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챙겨 먹을 수 없거든요. 그냥 감자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게 가르쳐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감자 먹어라 그냥. 감자 먹고 달걀 먹어라, 우유 한 잔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으로 비타민 B군을 어떻게 식사만으로 다 섭취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인공적인 알약보다는 그냥 이게 그렇죠. 생밥 먹어라. 그다음에 달걀 먹어라. 그다음에 감자 먹어라.
우유 한 잔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체다 치즈 한 잔 먹어라. 비타민 B 계통이 부족하면 정신병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정신병 제로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단 관련된 영양분들이 들어있고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정신병 치료제로서 보조치료제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 의학을 산업으로 보고 제 기술 구조를 과학기술을 발표하듯이 발표하는 것이라, 식품도 기술로 보고 식품 기술을 발표하듯이 그렇게 이것도 의학기술을 발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부신 기능은 항상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행복 비타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런데, 그래서 비타민 B는 간 기능 향상과도 관련이 됩니다. 부족하면 이게 좀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계통에도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2, B3, B6, B12 간 기능 향상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 빈혈 예방, 비타민 B9와 B12는 적혈구 형성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비타민 C 중에 골드키 드시라고, 엽산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비타민 C도 들어있고 저는 아주 짱인 것 같아요.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합성에도 관여한다. 빈혈 예방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비타민 B9와 B12 이렇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체내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식욕 부진, 단기 기억력 감소, 정신계통의 무력화, 근육 무력증, 심장 비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다리 힘이 약해지고 저린 각기병, 완성변비, 간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 능력이 약해지고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병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기능 저하, 지루성 피부염, 구순염, 두통 등을 처리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그냥 드시면 됩니다.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달걀하고 콩 종류, 이렇게 콩은 그냥 콩국수 두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콩국수용 콩가루 물에 타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그걸 다 먹습니까? 네. 견과류도 있을 수 있고, 뭘 먹으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 간단한 것만. 저는 이게 알약으로 드시지 말라고, 간손상이 일어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손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려요. 알약 드시지 마시라고. 비타민 C가 됐든 비타민 B 복합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꼭 병 걸리더라. 그래서 그냥 식품 드세요. 비타민 B7, 비오틴이라 불리는 결핍시, 운영탈모, 비루성 피부염, 서렴, 습진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먹는 것만, 비타민 B6은 빈혈, B7은 탈모,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런 비타민 B족에서 그냥 저는 감자 먹어라, 생밥 먹어라, 우유 한 잔 먹어라, 달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골드키 먹어라.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저도 다 까먹는데, 이거 공부하더라도 다 까먹어요. 이거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시 공부해도 또 까먹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B용 부족할 때 정신계통, 정신불안이라든지 말초신경장애, 각기병, 식욕감퇴, 피로 증상. 비타민 비타민 B는 우유나 돼지고기에 들어있어요. 결핍 시에 눈의 피로와 피부염이 잘 나고 구내염이 일어나는. 이걸 어떻게 그렇게 다 챙겨 먹습니까? 그냥 우유 한 잔, 달걀, 돼지고기, 감자, 생밤, 마늘, 양파 갈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골드키, 대파도 많이 넣어서 먹죠. 이런 식으로 칼슘 종류는 그냥 새멸치 이 정도.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먹는 편이에요. 딱 가려서 먹는 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일체 살이 쪄서 좀 문제입니다.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우유, 달걀 같은 것을 좀 섭취하면 이런 비타민 B 부족이 좀 없어집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섭취하면 됩니다.
비타민 B, 그 다음에 B5, 판토텐산,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하다. 결핍 시에 식욕부진, 피부염, 소화관 궤양, 피로 복통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먹냐고. 그렇지, 알아도 까먹어요. 비타민 B에는 B6은 거기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련이 돼 있다. 호모시스테인의 분해에도 관여한다.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피부나 점막 신경의 기능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경구 피임약이나 결핵 시절을 복용하면 체내 비타민 B6이 감소돼 결핍될 수 있다. 비타민 B7은 피부와 모발, 원형 탈모, 지루성, 피부염, 서렴, 습진, 구토, 근육통, 빈혈, 우울증 나타나는 날달걀의 흰자를 다량성 흡수가 예방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항생제 장기 보정, 양양약을 좀 먹으면 이런 영양결핍에 시달릴 수 있네요. 만성 흡수, 간의 해독과 관련이 있나 본데 이런 비타민 B 계통이 간에 있어서 해독과 관련이 있어서 양양을 먹었을 때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서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가. 몸의 일정 부분 다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다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비타민 B9 엽산은 체내에서 DNA 아미노산의 합성과 태아 이게 골드킥 먹으라는 게 이것 때문인데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12와 함께 적혈구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임산부도 먹을 수 있어요. 태아의 신경관이 손상돼 이를 예방하기에 어쩌고 이렇게 이게 엽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는 이게 결핍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핍이 되면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신경통, 요통, 어깨에 걸린 수족 걸림, 말초 신경장애 일으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많습니다. 해산물 같은 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간에서는 결핍이 잘 안 되는데 극단적인 채식주의자 이런 부분들에게 발생을 한다. 그냥 우리가 먹는 뭐 소고기, 돼지, 돼지고기, 해산물 먹으면 다 보강이 되는 거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생각나는 게 비타민 B9, 엽산, 체내에서 DNA, 아미노산의 합성과 태아의 신경 발달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와 함께 적혈구의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비타민 그렇죠. 비용과 더불어서 비타민 B2 뭐 이렇게 B3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것도 정신계통에 관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도 그냥 뭐 돼지고기, 닭고기 먹는데 감자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감자 드시라고. 비타민 그때 생밤 드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비타민 B2 이렇게. 그냥 우유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뭐 돼지고기, 해산물 이렇게 소고기 먹으면 대부분 이런 결핍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 당 이게 제가 먹는 게 그냥 꼭 필수적으로 챙겨 먹는 게 좋아하는 것, 감자, 당근, 생밥, 그다음에 달걀, 우유, 아니면 메추리알, 우유, 달걀을 먹죠 자주. 그다음에 골드퀴, 그다음에 칼슘 제로서 새멸치 볶아놓은 거, 그다음에 마늘하고 양파 갈은 거 국물에 많이 넣기, 따로 청으로 만들어 먹기, 대파 넣기, 청양고추도 좋아서 청양고추 넣기. 어쩌다가 몸을 청소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거기에 고추장 같은 거 듬뿍 넣고, 돼지고기 먹고 제육볶음 같은 거 할 때 많이 그런 걸 일부러 먹기도 합니다. 콩나물 먹기, 콩나물도 잘 먹어요. 두부도 그렇게까지 잘 먹진 않아요. 결석이 자주 생긴다 그래서 두부는 그냥 그렇게 먹고, 콩국수용 콩가루 물 타 먹거나 그냥 그렇게 해서 딱히 나머지는 그냥 다 가공식품 사 먹어요. 당근도 좀 먹습니다. 감자, 당근 챙겨 먹습니다. 그 다음에 딱히 뭐 이렇게 챙겨서 먹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골드키 먹고 너무 많아요. 챙겨 먹을 게. 그러면 그래서 인위적으로 약으로 먹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도 이거를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그런 영양분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영양분을, 이런 식품, 간단한 식품을 소개해 주는 게 훨씬 더 지식의 전달에 있어서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B9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B1, B2, B3 뭐 이게 쭉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해서 다 먹기가 힘들고 그냥 달걀, 우유, 그다음에 감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해산물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역, 네, 미역 먹습니다. 미역 먹고 파래도 먹는데 미역 중심으로 먹죠.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알아도 다 까먹고 잘 먹지 않아요. 이거 어떤데 뭐가 들어있으면 정신 피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핵심적인 이거 먹으면 진짜 심각해진다고 하는 안 먹으면 부족하면 심각해진다 그런 것만 딱 챙겨서 먹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